안녕하세요. 연초에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투자는 단단하게 잘 되고 계신가요? 작년부터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던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드디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주제는 아니죠. 다만 시장에서는 새롭게 받아들였는지 주중에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고, 특히 그동안 고밸류를 받고 있었던 게임, NFT, 플랫폼 회사를 중심으로 하락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물론 그냥 액면 밸류만 낮은 거 가지고 주식이 오르진 않겠지만 회사의 이익 체력 대비 밸류가 대체로 낮았던 건설, 금융, 음식료, 철강 이런 섹터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21년에도 그랬지만 22년 또한 투자자별로 체감 온도가 많이 다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색이 좀 바뀌는 모습인데, 저는 가입자 영상에서도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가격 전가력이 있으면서 밸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들로 포트를 일부 가져가면서 비즈니스 자체가 강해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회사를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환되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부진하든 내 포트가 부진하든 어쨌든 지루한 구간을 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루한 구간에서 우리가 기업 리포트를 열심히 보고 애널들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면서 포트를 엄선해서 짜면 수익이 난다고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시겠지만 그런 건 없죠. 심지어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리포트 보고 유명한 애널들의 의견을 듣고 포트 조절도 꾸준히 한 것 같은데 수익이 안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21년 수익도 미진한데 22년 들어서 카운터 펀치까지 맞은 투자자라면 회의감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저는 투자를 할 때 저 같은 초보 투자자일수록 어떤 일정한 투자의 기준과 방향성을 갖고 그 안에서 공부거리를 읽고 산업을 보고 기업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시장이 오르는 방향, 내리는 방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 투자의 방향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간단하면서 강력한 기준점을 먼저 잡고 그에 부합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명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없이 일단 리포트나 의견부터 접하고 일단 달려들면 전체적인 방향 없이 마냥 열심히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오랜 길을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방향성이 있으면 하락장도 잘 지나게 됩니다. 하락장에서도 멘탈은 힘들지언정 내가 뭘 하는 건지 여기가 어딘지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방향성, 다른 말로 전략, 철학, 기준점, 이게 가장 먼저고 그게 있으면 하락장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늘상 그렇듯이 문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최근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정말 너무 간단 명료하게 이런 접근 과정을 설명한 것이 있어서 공유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여러 번 감탄하고 오래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투자 접근을 전부 축약하면 결국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성장을 함께 하거나 오버밸류 될 때 팔면 된다라고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버핏의 주주서원이나 문답을 모아놓은 것 중에 본인의 실수를 언급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방향성이나 투자 접근에 대해서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버핏은 항공주 투자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 손실을 예로 들면서 투자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버핏은 항공주에서 대규모 손실을 여러 차례 입었는데 이런 실수를 놓고 주식 자체는 매력적이었지만 산업,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매력적인 주식을 산 것이지만 그 주식은 자기가 사지 않을 비즈니스에 속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저는 초보자가 생각해야 할 접근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액면 그 자체나 어떤 섹터에서 단지 탑픽이라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단순히 증설을 한다고, 어디랑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영위하는 그 산업이 나아갈 비즈니스 그 자체가 살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액면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산다는 거죠.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일인데 그 미래의 성장을 그리는 게 비즈니스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경영진이잖아요. 버핏은 만약 주식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싸고 여기저기서 추천할 만하지만
비즈니스나 산업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살 이유가 없다고 정말 딱 잘라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어 각 섹터별로 정말 유명한 애널들이 있잖아요. 산업 분석에 정통하고 기업을 깊게 알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애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널들이 만든 자료는 내놓자마자 빠르게 유통되고 사람들이 감탄하죠. 그리고 그 섹터 애널이 탑픽으로 꼽은 주식들이 좋은 주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을 잘 모르고 아직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투자자일수록 그에 의존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런 리포트 열심히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한 게 맞긴 합니다. 구조를 잘 알고 파악하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거기 있는 기업이 그 사람이 탑픽으로 꼭 뽑았다고 꼭 좋은 비즈니스는 아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버핏은 단지 차트가 좋아 보이고 칵테일 파티, 요즘으로 치면 텔레그램이나 리포트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데서 언급되는 양이 단순히 많다고 좋은 투자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들었던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버핏을 비롯한 피터 린치 같은 많은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주식 자체가 아니고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미래에도 이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고 효율적이고 앞으로 성장할 비즈니스란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만 하거든요. 디테일을 많이 안다고 잘 아는 게 아니고 그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버핏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직물 산업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투자 리포트나 의견을 보면 어느 회사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느 정도 증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업체의 이익 성장 대비해서 이 정도 멀티플은 줘야 하고, 그래서 지금 매수 의견에 목표가는 이 정도 상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그렇게 된다면 주식으로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과연 진짜 이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가 결국 그렇게 그리는 대로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접근 방식이 비즈니스를 보는 게 먼저고, 그 비즈니스가 미래에 성장할 것인지 효율적일 것인지 비싸진 않는지 경영자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을 갖고 봐야 하잖아요. 주식이 아니고 비즈니스에 돈을 태워야 하니까요. 버핏은 직물 산업을 예로 들면서 직물 산업에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더 새로운 기계로 시설 투자를 계속 해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버핏은 실제로 그런 설비 투자가 실제로 그런 이익 성장을 가져다 준 적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산업에 있는 같은 수준의 기업들이 비슷하게 다 설비 투자를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군중들이 모두 까치발을 들고 있다면 내가 까치발을 든다고 내 뷰가 개선되지 않고 내 발만 아플 뿐이고 잘해봤자 현상 유지라는 이야기죠. 그 기업, 그 주식이 증설을 하고 설비를 늘려서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표면보다 결국 그 비즈니스가 이런 식으로 펼쳐졌을 때 미래를 상대하는 내 입장에서 그 비즈니스에 돈을 태울 수 있겠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돼야 하락장이 오든 횡보장이 오든 그냥 방향과 기준을 보면서 뚫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같은 설비 투자 발표라고 하더라도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산성 같은 해자에 둘러싸여 강력한 비즈니스 파워를 지닌 기업이 자기 산성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랑 치킨 게임이 눈앞에 명약 관화한 기업이 살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돈을 퍼붓는 것은 정말 아주 다르거든요. 주식이 아닌 비즈니스를 산다. 여러 번 듣고 우리가 여러 번 말했던 이슈지만 버핏의 실수 사례를 통해 들으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준점이 있다면 하락장, 조정장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냉철하게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버핏은 좋은 아이디어는 희소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락이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하락이 계속될 테니 아주 약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약간의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에 투자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레인지에 들어왔는데 너무 자잘한 것을 얻고자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을 경계하라고요. 이런 류의 실수들은 기록에 남는 실수는 아니지만 큰 기회비용이죠. 연초부터 시장이 흔들리고 23년 양도세도 있어서 마치 우리가 타임어택을 하는 기분이 들겠지만
어쨌든 투자의 본질은 항상 같고 기준점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투자를 100년 동안 하면서 수십 번의 하락장을 뚫어낸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에겐 이미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거인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지 친절하게 지침까지 주고 있으니 정말 좋은 때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텔레그램이 나오고 유튜브가 생기고 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투자에 좋은 시절이 된 것도 맞지만 이런 대가의 이야기들을 방구석에서 책이나 PDF 파일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시대 같습니다. 저부터 내 방향과 접근, 기준이 확실한지 간결하고 명료한지 점검하고 그를 바탕으로 좋은 기회를 잡는 투자를 하도록 더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동안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 투자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